일단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9년 5월에는요. 당시 이제 민주당 뭐 탈당 상태로 되는데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최순실보다 못하다.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 엄청난 혹평. 이런 유의 혹평을 막 쏟아냈어요, 과거에. 이 얘기요.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 목소리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공통점. 앞서 봤던 화면 내용과 영상에 나온 내용의 공통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맹폭격이었습니다. 뭐 표현 하나마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죠. 5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인데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일 때 제가 비판할 만큼 했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은 그건 또 맞지 않다. 저는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재수형 평론. 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지를 향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 전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일극 체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도 이상 맞습니까? 근데 본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다는데 배지를 달게 해준 이재명 대표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명비어 청가를 부르는 이현주 이제 최고위원이 사실 뭐 10년 사이 당적을 네다섯 번 바꿨다. 뭐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으랍니다. 뭐 당적 바꾸는 거 정치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하루아침에 후라이팬에 생선 뒤집듯이 저렇게 말을 바꾸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지금 뭐 김근식 전 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결국 이현주 택한 것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뭐 무슨 차 만난 격이다 하는데 좀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당장 이번에 저격수가 급해서 이현주 의원을 영입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서는 곳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렇게 철학과 말하자면 어떤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정치인들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저런 용인술이 과연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되고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 악수를 하겠죠. 근데 그 악수하는 손에서 냉기가 느껴질지 온기가 느껴질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 22일로 날짜 잡혔죠? 네,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이현주 최고위원도 포함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전해드렸지만 과거에 이른바 문재인 저격수 이런 별칭이 붙었던 정치인이거든요. 물론 오늘 얘기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좀 달라진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저 사진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간 생각 풍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거 박찬환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께 만약에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현주 최고위원을 대면해야 돼요. 같이 지도부로 오니까. 자, 그럴 때 뭐 악수도 하고 그럴 텐데 무슨 생각을 과연 할까? 이걸 좀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속으로는 이거 굳이 안 하는데 왜 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조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삭발하고 그런 얘기하셨는데 예. 인터뷰 내용, 옛날 인터뷰 내용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죄책감 안 느끼시나 봐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런 통탄한 일을 2번이나 했으면 예.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 안 맞았으면 2번이나 못 막았으면 그렇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저격수, 문재인 저격수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갔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저는 정치인 그만둬야죠. 근데 본인이 저격한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예.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뭐 저격 안 한다? 그게 할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됐지만 정봉주 후보 똥볼의 최대 수혜자예요. 정봉주 후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으면 최고위원 못 됐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오.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가 토요일 날 예. 직전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사실이다. 그 얘기하는 바람에 싹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이제 최고위원 되셨는데 예.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무게감,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 의식, 예.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하고 정말로 그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보시기에 22일 날 이현주 최고위원을 만나게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를 능멸하다니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현주 의원을 민주당에서 다시 영입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사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용인 갈 때 그때 누구와 경선을 했냐면 예. 경기도에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린 경기도 GH공사 사장 예. 이재명의 그 옆집 의혹의 그 당사자였던 정말 신복 중에 신복과 예. 경선을 붙어서 이현주 의원이 이깁니다. 그때 그 정치적으로 보내었던 메시지는 이현주의 이 영입은 예. 우리가 보수 정당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친문을 향한 무기다. 영입 그때 자체가 네. 벌써 친문을 겨냥한 거다. 네. 이제 문재인 세력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서 지원 유세하고 예. 문재인 세력들이 다시 낙동강베트 다니면서 친문에 다시 부활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인도 방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이현주 의원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친문의 공격수 제1 공격수 이현주가 어떻게 반응하나 저는 그때 쓰지 않은 칼을 지금 면전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다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이현주 의원 대동해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일 날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도 관심사지만 이현주 최고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날 표정 아마 언론들의 카메라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모습에 대해서요. 이런 가운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참 이 민주당 지도부 이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면 앞서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만만치 않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입장들을 올리는데 정봉주가 관리 힘든 관종 정도면 이현주는 통제 못할 언터처블이다. 이재명 욕했다고 정봉주 대신 이현주 선택한 개딸의 집단지성 땅치고 후회할 날 올 것이다. 쓰레기차 피어라다 무슨 차를 만난 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준 부인. 응? 땅치고 후회할 날 올 것이다. 일단 그 전에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조직적 아까 정봉주가 그때 억울함도 얘기했잖아.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반대로 이현주 후보 쪽으로 표가 몰려갔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현주 후보뿐만 아니라 전현희 뭐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의원 투표에서는 2등을 했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등으로 치고 올라왔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표들은 다양하게 분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한 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의 표가 다양하게 분산되면서 다른 후보들로 간 것이다. 본인이 다 이제 갈게 빠지면서 예. 다 골고루 갔다. 그렇죠. 정봉주 후보의 표가 원래 1등 달리다가 조금 김민석 후보의 힘을 실으면서 조금 빠지고 하면서 다 그게 다양한 후보들로 그냥 쭉쭉 예. 나눠졌다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딱 배분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이현주 후보에게만 예. 딱 몰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네. 김근식 위원장은 민주당이 언젠가 땅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지금. 참 저 김근식 위원장님 뭐 개인적으로 참 가깝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뭐 쓰레기차, 똥차 이런 표현 하시는 건 너무 과하시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현주 의원의 뭐 당적을 계속 바꾼 것, 뭐 약간 이런 뭐 이현주 의원 그 민주당 아닐 때는 이재명 대표도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공격도 엄청 매섭게 했습니다. 뭐 무서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이현주 의원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건 아닌가. 근데 김근식 의원 말은 그러다가 그 총구가 다시 향할 것이다. 예. 총구를 언젠가는 뭐가 예. 상황이 바뀌면 저 총구를 돌렸는데 달라진다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현주 의원이 뭐 약간 절대 반지처럼 이 반지의 힘을 통제하는 자는 이거를 뭐 누릴 수 있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힘에 눌릴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현주 의원은 아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과연 이재명 체제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현주 의원은 지금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국가에서 더 큰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이 총구를 일단 여당으로 돌려야겠다. 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뭐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현 교수님하고 최수영 평론가께 한 30여 초씩만 드릴게요. 땅 치고 후회를 할 거다. 이거 어떻게 동감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저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좀 과도하게 봤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윤한 갈등 현재 진행형인데 예.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거에 별 바가 아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는 이제 이게 최고위원 회의 형태가 이제 합의제 기구거든요. 예. 합의제 기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하나가 지금은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에 언제라도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언제라도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아마 김근식 위원장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현주 의원의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 역정을 놓고 보면은 그게 굳이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